묘지 한쪽에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9살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법학과 붙었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고모부가 돈이나 벌어오래요. 바람이 불어 종이 조각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소녀는 그것조차 잡을 힘이 없었어요. 왜 이 어린 소녀는 묘지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건 몇 달 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윤의 눈이 떠졌습니다. 8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였어요. 서윤은 소리 없이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으니 잠이 확 달아났어요.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별이 반짝이는 새벽 캄캄했습니다. 서윤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걸었어요. 버스비 1,500원이 아까웠거든요. 40분을 걸으면 요양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청소가 서윤의 첫 번째 알바였어요. 새벽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시간에 청소를 끝내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레질하고 화장실을 닦고 병실을 청소했어요. 가장 힘든 건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구역질이 났지만 이제는 무덤덤해졌어요. 서윤의 손은 갈라지고 트여 있었습니다. 세제에 매일 닿다 보니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밤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먹고 가. 간호사가 유통기한 임박한 빵 하나를 건넸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서윤의 아침 식사였어요. 점심때 학교 급식을 먹기 전까지 빵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서윤은 다시 40분을 걸어 학교로 향했어요. 다리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서윤에게 학교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교실에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학교에도 서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 한서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촌 오빠 지호였어요. 같은 반이었습니다. 숙제했어? 내 거.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밤새 지호 숙제까지 해온 거였습니다. 지호가 공책을 낚아채며 킥킥 웃었어요. 역시 우리 집 식모는 쓸모가 있다니까. 주변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걸어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서윤에게 급식은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이 한 끼로 저녁까지 버텨야 하니까요. 제 밥 먹는 거 봐. 거지같이. 지호가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못 들은 척 밥을 씹었어요. 방과 후 서윤은 곧장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알바였어요. 4시부터 8시까지 10kg짜리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8시에 창고 일을 마치고 서윤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야간 알바가 있었거든요. 밤 11시까지 일해야 했어요. 수고했어. 이거 가져가.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건넸습니다. 그게 서윤의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고모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달 번 거 얼마야? 서윤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48만 원이었어요. 고모부는 돈을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네 밥값도 못해. 더 열심히 해.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8년째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어느 날 오후 서윤은 학교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합격.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합격이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너무 기뻐 울었어요. 8년이었어요. 새벽마다 알바하고 학교 가고 또 알바 가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불이 꺼지면 가로등 아래서 책을 읽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밤도 있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엄마가 말했으니까요. 서윤아, 열심히 하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는 서윤이 11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과로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윤을 위해 일하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8년을 버텨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냈어. 엄마, 나 해냈어. 서윤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집에 가면 고모부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알바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모부도 기뻐하시겠죠? 서윤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두웠던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합격 확인서를 출력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모부, 저 서울대 붙었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든 합격 확인서를 내밀었어요. 거실에 있던 고모부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호도 서윤을 쳐다봤어요. 뭐, 서울대? 태준이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글자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울대 법대? 너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고모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걸로 뭘 어쩌라고? 네. 법대? 4년 등록금이 얼만지 알아? 내가 언제까지 너 먹여 살려야 하는데?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어요. 알바도 더 할게요. 뭐야? 닥쳐. 태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대학은 무슨 돈 없다고. 돈. 너는 돈이나 벌어와. 알았어? 돈 모으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태준은 서윤의 합격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모부 찢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윤의 꿈이 조각조각 찢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모부.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코웃음 쳤어요. 내 엄마도 똑같았어. 잘난 척하다가 미혼모 되고 일찍 죽었잖아. 피는 못 속여. 넌 그냥 돈이나 벌어. 옆에서 지호가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였대. 역시 우리 집 식모답다. 서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어요. 방에 들어온 서윤은 테이프로 조각들을 붙였습니다. 덕지덕지 붙인 합격 확인서. 그게 서윤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엄마, 나 어떡해.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때 서윤은 결심했어요. 아빠 묘지에 가야겠다고.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아빠 묘지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다시 걸어서 40분. 익숙한 길이었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다니던 곳이었으니까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테이프로 붙인 합격 확인서가 들려 있었어요. 아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서울대 붙었어요. 법학과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근데 고모부가 찢어버렸어요. 돈이나 벌어오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욕도 했어요. 미혼모라고, 일찍 죽었다고. 서윤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나 이제 어떡해요? 포기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한 남자가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어요. 박정호, 제약회사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아들의 기일을 맞아 묘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기 아들 묘비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마르고 작은 소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지켜봤어요. 소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아빠, 서울대 붙었는데. 아빠,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소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모습이 보였어요. 눈, 코, 턱선. 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아들, 민재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소녀가 일어나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떨어졌어요. 소녀는 눈치채지 못한 채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종이를 주었어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종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확인서. 이름은 한서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윤, 한소영. 30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울던 여자가 떠올랐어요. 한소영, 아들이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설마. 정우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서윤이라는 아이를 조사해. 최대한 빨리.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정우에게 전달됐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한서윤, 19살. 어머니 한소영은 7년 전 과로사. 아버지는 서윤이 태어나기 7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 이름은 박민재. 정우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가 아이가 있었어?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 1억 5천만 원은 한태준이 수령. 하지만 서윤에게 쓰인 돈은 없음. 대신 집 리모델링, 자동차 교체, 아들 학원비에 사용. 서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 시작. 8년간 번 돈 약 3,500만 원. 하지만 통장 잔액은 12,000원. 나머지는 모두 한태준에게 빼앗김. 현재 하루 한 끼 식사, 수면 시간 4~5시간. 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이런 짓을.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기 손녀가 8년간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알았으면 진작 데려왔을 텐데. 서윤이 현재 상황은?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평소와 같습니다. 새벽 알바, 학교, 저녁 알바. 오늘은 편의점 야간 알바가 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서윤 학생이 편의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정우는 즉시 차에 올랐어요.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서윤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심각한 영양실조와 과로 상태입니다. 몇 달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우는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낯선 노신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란다. 편의점에서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놀라지 말고 들어줄 수 있겠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박민재의 아버지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민재요? 제 아빠요? 그래. 내 아빠가 내 아들이야.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친할아버지란다. 서윤은 멍하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 있었어. 미안하다, 서윤아. 19년 동안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정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엄마가 임신 사실을 숨겼더구나. 우리 집안이 너무 대단해서 찾아올 수 없었다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정우는 서윤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더는 혼자가 아니야. 서윤은 정우의 품에서 8년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부와 손녀 관계 99.99% 일치. 정우가 결과지를 읽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넌 내 손녀가 맞아. 민재의 딸이 맞아. 서윤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어디 안 가.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긴 거였어요. 며칠 후 태준이 병원에 불려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태준은 정우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한서윤의 친할아버지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험금 1억 5천만 원 횡령, 미성년자 노동 착취, 아동학대,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8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알바하고 배고파도 참았어요. 서울대 붙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당신은 제 꿈을 찢어버렸어요. 엄마 욕도 했고요. 그건 절대 용서 못해요. 태준이 끌려나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서윤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기 방이 생겼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합격 확인서였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이건 상처가 아니야.
내가 버텨낸 증거란다. 3월 서울대 입학식 날. 서윤은 교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는 서울대학 새내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잠깐 숨이 막혔어요. 옛날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교문을 넘으며 서윤은 다짐했어요. 누군가의 꿈을 찢는 손을 법으로 멈추게 하겠다. 나처럼 힘없는 사람이 다시는 짓밟히지 않게.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8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서윤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버텨낸 만큼 빛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